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건강 365 좋아요와 링크 공유 부탁드립니다. 건강 365 예!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오늘 함께할 주제는 우울입니다. 근심스럽고 답답해서 활기가 없는 상태, 우울에 대한 설명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 어떻게 이겨야 할지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진표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홍진표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을 했는데요. 교수님, 코로나19로 우울한 것도 사실이지만 우울하다는 생각에 집착하는 건 더 위험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즘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종교단체에 대한 분노감,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는 사람에 대한 짜증 등 불쾌한 생각을 떨치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울증은 우울한 사건 자체보다도 그 사건을 반복해서 생각하는 반추하는 습관으로 인하여 더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을 훈련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네, 저도 마음을 좀 다스리고 싶은데요, 교수님. 이 스트레스가 지속될수록 근데 또 우리 몸의 건강에 면역력도 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우리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예,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면 우리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와 싸우는 능력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특히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리 몸에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코로나에 대한 저항력뿐 아니라 각종 질병이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생활 습관을 공부하고 생활에 적용하는 기회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불안감이 지속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 두통과 또 소화불량으로 고생한 분들도 있다고 해서 이게 과연 연관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들던데요. 네,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지각을 하게 되면 반사적으로 불안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주로 교감신경계가 흥분된 반응이 특징적입니다. 심장에서는 두근거리고 흉부 불편감이 느껴지고 호흡기 쪽으로는 숨이 답답하고 한숨을 몰아쉬고 위장관 증상으로는 소화불량, 메스꺼움, 뇌의 반응은 두통이나 어지러움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불안은 흔히 정신적 불안을 생각하기 쉽지만 신체적 불안 반응이 더 흔하기 때문에 몸의 반응이 나타난다면 내가 코로나로 걱정하고 힘들어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체적 불안 반응도 있다는 건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또 코로나19와 우울감에 대한 영어 단어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한 걸 보면요. 우리가 겪는 지금의 상황이 모두 대부분 비슷하거나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우리나라에 사실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재난이 꽤 있지만 코로나처럼 모든 국민이 오랜 시간 힘들어하는 재난은 전례가 없어 보입니다.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과 함께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는 문화를 확산시켜야겠습니다. 사실 감기, 독감 유행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알레르기나 천식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사실 기침 한번 하는 게 영 신경 쓰이고 눈치를 살피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묻지도 않았는데 필요 이상으로 천식이라고 변명도 하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도 스트레스를 대변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역사적으로 화재나 태풍, 지진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서로 돕는 행동을 하게 되지만 전염병이 유행할 경우 사람들은 서로 의심하고 거리를 두고 인간 간의 정서 견대가 쉽게 파괴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웃과 동료를 의심하고 배척하게 되는 어려운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이 까미의 소설 패스트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패스트 환자가 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은 더욱더 피곤한 일입니다. 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 심정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패스트 제가 아직 읽어보지 않았는데 한번 이번 기회에 패스트 소설도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이랄까요? 유형도 좀 다양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것도 좀 유형화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전염병 위협이 현실로 느껴질 때 사람들은 성격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스펙트럼의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요. 불안감성이 높은 분들은 위협을 잘 느끼기 때문에 극도의 불안 속에서 집안 속에서 도피하는 반응을 하게 되겠고요. 지나치게 낙관적인 사람들은 마스크도 안 끼고 다중 집회에 참여해서 스스로 위험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또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교적 모임이 없어지기 때문에 힘들어서 우울해지기도 하고 내향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혼자 즐기는 생활에 그냥 그럭저럭 만족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이런 성격 특성들이 이 사람의 반응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성격적인 특성들에
로 인해서 나타나는 양상도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교수님, 이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집에서 생활하는 일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주부도 남편도 너무 오랜 시간 이제 함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힘든 일일 것 같아요. 네, 그런 말씀하신 분들이 저희 외래에 꽤 많습니다. 이 사회적으로는 거리를 두게 되었지만 가족 간의 공간 스트레스는 증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감염병으로 가족들이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게 되면서 가족이 함께 있어서 행복하다 하는 분도 일부 있지만 사실 대부분 분들은 그동안 이제 억눌려 있던 가족 간의 갈등이 수면에 올라오거나 가족 간의 어떤 미숙한 대화 방식이 말싸움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서로 새롭게 이해하고 서로에게 적응하는 법을 훈련하는 시간으로 여겨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어떤 반대급부로 가정 내에서 함께 생활해야 되는 어떤 그 공간 스트레스가 더 늘어난다는 건 좀 그런 일들이 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럼 교수님, 짜증도 늘고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잔소리가 부담이고 또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느슨해지는 아이들 보면서 답답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결국 서로의 스트레스가 이렇게 자리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현재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상황이라서 서로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지 좀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학원에 가지 않아도 평소보다 집에서 게임을 좀 하더라도 서로가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해서 자녀와 대화하고 허용적인 태도를 보여야지 자녀와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연령대별로, 그러니까 나이대별로도 갖게 되는 부담과 우울감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이들도 스트레스가 없는 게 아닐 테고요. 또 이 아이들 또 어떤 감정들이 또 힘들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아이들은 유튜브 같은 소셜미디어에 더 자주 노출되기 때문에 감염병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으므로 부모가 현재의 상황을 잘 설명해주고 아이가 걱정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것을 물어보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 아이들은 불안하다는 말을 하기보다는 화장실에 자주 가거나 놀이를 하지 않거나 몸이 아프다고 하는 등 이런 행동으로서 자신의 고통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렇고 주부들은 어떨까요? 주부들의 스트레스도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주부들은 남성들보다 불안에 대한 감수성이 매우 높아서 훨씬 더 스트레스를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외출에 대한 두려움이 심해서 또 집에만 있게 되고 또 자녀들을 하루 종일 돌보면서 육아 스트레스로 또 지치게 되고 또 특히 이제 육아나 집안일을 다 잘해야 된다는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주부의 경우에는 더욱 스트레스가 가중됩니다. 또한 활동량이 많은 아이들을 집에서 키우다 보면 자꾸 부딪히다 보면 내가 육아를 잘못하는 게 아닌지 자책하고 또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고립되고 우울해지기 쉬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네. 재택근무로 또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진 남편들도 이제 많습니다. 같이 이제 한 공간에서 또 많이 생활을 하면서 불편해지는 부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일과 일상생활의 경계가 불완전해지게 되기 때문에 일상 주기가 흐트러진 경우가 많습니다. 또 회사 내의 위치에 따라 스트레스 종류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평사원들의 경우에 재택근무를 하면서 오히려 더 감시를 당하고 있다거나 상사 눈치를 더 보게 되기도 하고 임원들의 경우에는 이제 회사의 실적이 나빠지기 때문에 앞날을 예측할 수 없고 또 누구에게 이제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혼자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부담감도 크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고위험군이라고 특히 외출 자제가 강조되는 노인들의 경우도 스트레스나 우울감이 더 심하진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요. 네, 사실 저희 부모님도 그러신데요. 이 노인층의 경우에는 활동량이 더 줄어들면서 무기력감, 스트레스, 우울이 더 심해질 수 있고 또 사망 환자의 보도가 나올 때마다 바로 자신의 어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정보를 사용하는 데 취약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적절히 구매하거나 또 의심 증상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소외감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네, 가족 구성원들이 자주 부모에게 연락해서 어떤 일상적인 안부를 묻고 힘들어하시는 점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건강365는 KBS 홈페이지와 유튜브 그리고 팟캐스트로 서비스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마음의 건강을 살피고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진포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요즘에 뭐 심리방역이라는 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방역의 중요성 강조되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지 하나하나 좀 천천히 짚어주시죠. 네, 사실 한국의 모든 의과대학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라고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의 유명 대학에서는 정신위생과 디파트먼트 오브 멘탈 하이진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역사적으로 이 정신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환경적인 위협 요소에서 자신을 잘 방어해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심리적으로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또 2차적으로 생겨난 여러 가지 행동상의 변화들을 잘 다뤄야만 자신의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일상이 정지된 듯한 느낌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일상이 정지됐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고립감을 느낀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어떤 시간의 인식과 관계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학생들이 이제 컴퓨터 게임을 하면 몰입이 돼서 실제보다 시간을 짧게 인식하는 반면에 지루한 독서를 할 때는 시간이 안 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하루를 채웠던 즐거웠던 활동들이 없어지면서 일상이 정지된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현실에 내가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것에 집중하면서 하루하루 의미를 부여하는 작은 성취들을 해야만 일상이 좀 꽉 찬 것 같은, 시간이 잘 가는 것 같은 느낌들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에 관련돼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진된 분들, 이분들에 대한 시각도 지적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사실 감염병에 노출된 피해자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어떤 분은 그런데 또 혐오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다양한 시각들이 있고 좀 위험한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또 코로나19에 걸릴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걸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역사적으로도 패스트가 유럽을 휩쓸 시기에 유태인이나 집시 등이 전염병을 퍼뜨렸다고 집단 학살을 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제 전염병을 이유로 소수 집단을 소외시키고 싶은 그런 공격 심리 같은 걸 갖기가 쉽습니다. 저는 이 노출된 분에 대해서 동정심과 관심을 가져서 좀 균형 있고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도 잠재적인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잠재적인 가해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안 될 것 같은데요. 확진자들이 느끼는 죄책감과 또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높이는 요인, 뭐 이런 죄책감이 이런 작용을 하는 거겠죠? 네, 실제로 특히 이제 코로나 확진자들이 주위 사람들을 감염시킨 경우라든지 또는 격리로 인해서 가족을 돌보지 못한 상황이라든지 질병으로 인해서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는 못하는 경우 주위 사람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는 대부분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냉정하게 사실을 바라보면 감염을 원했던 사람도 없고 자신이 가해자가 되기 전에 피해자였던 사실을 받아들이고 또 주위에 적절한 도움을 요청하거나 현재 자신이 좀 무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건강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라보는 가족, 자가 격리 중에 있는 분들도 배려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좀 경험이 있습니다. 5년 전에 메르스가 대유행했을 때 격리됐던 저희 병원 직원들 몇 명을 제가 매일 2번씩 전화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격리되다 보니까 소외감과 우울감이 심해져서 제가 전화를 하면 무척 반가워하고 또 세상과 소통하는 같은 느낌을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흔히 격리되어 쉬니까 편하겠다라는 시각은 절대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격리돼 있다고 지금 세상 걱정 없이 그냥 편안하게 쉬고 있다 이런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우리들의 편견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참 모두가 힘들 때인 것 같아요. 하지만 힘들다, 답답하다, 우울하다, 무기력하다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다 보면 점점 더 심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돌이켜보면 앞서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메르스 때도 심한 스트레스를 또 우리가 겪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어떤 외부의 상황으로 인한 우리의 심리적 반응, 이길 수 있는 우울감이겠죠? 예, 이번에 이 코로나 팬데믹이 사람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이유는
결과의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환자들이 주위에서 계속 발생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파국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벌써 한 달 이상 지속적으로 경험하면서 정신적으로 건강했던 분들조차도 어떤 내인성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인류는 역사적으로 많은 바이러스 대유행을 경험했지만 모두 극복해냈고 특히 코로나19는 치명률이 매우 낮은 그런 바이러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와중에 불안과 우울을 부추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우리 주변에 소셜 미디어나 뭐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떠도는 가짜 정보들인 것 같아요. 가짜 뉴스, 가짜 정보들이 주는 불안감이랄까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그런 걸 할 텐데요.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의 불안을 부추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울이나 불안을 잘 느끼는 사람들은 이런 가짜 뉴스에 과장되고 극단적인 성향의 뉴스에 더 쉽게 낚이게 된다고 합니다. 마음이 불안하다 보면 자신의 감정을 정당화시키는 정보에 더 공감을 하게 되고 심한 불안감 속에서 이런 정보를 주위에 퍼뜨리다 보면 또 가짜 뉴스를 자신이 더 확신하게 되기도 하고요. 따라서 코로나 위험을 과장하는 뉴스를 믿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도 코로나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정신방역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따라서 코로나 현황에 관한 뉴스는 하루에 30분 이내로 조절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된 뉴스에 대한 노출되는 시간을 하루에 30분 이내로 좀 줄이는 것, 구체적인 방안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네요. 이걸 좀 실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기기라든지 뭐 자원봉사 행렬을 이어가는 의료진들,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관련 기관의 많은 인력들까지 이 감사의 마음이 감동으로 또 전해지기도 하고 뭉클하고 또 울컥하기도 하는데요. 뭔가 이렇게 하나로 모아지는 느낌이랄까요? 이런 사회적 결속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 전염성 질환이 창궐하게 되면 인간은 서로 협력하기보다는 자기 생존을 위해서 서로를 두려워하고 외면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본능적인 그런 반응입니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 자신의 안전보다는 사회 공익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는 의료인들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과도한 불안을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이들의 숭고한 행동을 상상하면서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또 불안과 우울이 가라앉지 않는 경우에는 그래도 의학적인 도움을 좀 받아보는 게 좋겠죠? 네, 요즘 저 외래에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좀 침체되고 의욕이 떨어지고 잠도 잘 못 자고 힘들다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특히 이제 이런 불안한 성향이 있는 분들이 이 코로나 불안에 압도되는 경우들이 있겠는데요. 만약에 이런 불안이나 우울로 인해서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거나 대인관계 자체가 너무 힘들다거나 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치료를 고려해야겠습니다. 네. 박광식의 건강이야기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진표 교수와 함께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우울감에 대한 말씀 듣고 있는데요.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 코로나19 사실은 이제 심리적 고립감 줄이는 방법들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데일리 루틴,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친구를 만나고 뭔가 배우고 운동을 하고 식당에서 밥 먹고 하는 그런 일상적인 생활 습관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집안에서만 갇혀 지내다 보니까 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당황하고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코로나 시대에 맞는 어떤 새로운 생활 습관을 빨리 수립하고 이를 습관화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저는 우선 집 안에서 실내에서 하는 운동들을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배워서 하루에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운동을 하셔야겠고요. 또 마스크 쓰고 자연 속에서 이제 산책을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요즘 산수유나 또는 이제 새싹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또 즐기는 것. 마스크 쓰고 하면 사실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적절한 수면 습관을 유지하고 또 명상이나 스트레칭 같은 이완 운동들이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배워서 훈련을 하셔야겠고요. 또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주위 사람과 전화로라도 자주 통화를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회적 연대를 다시 재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 하루를 적절히 잘 배분해야겠습니다. 지금 홍 교수님께서 되게 중요한 얘기들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앞서서는 우리가 미디어, 그러니까 코로나19 관련 뉴스에 대한 소식을 하루에 30분 이내로 줄이라고 조언해 주셨고요. 그리고 실내에서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것들을 배워서 한 1시간 정도를 하는 게 좀 좋겠다. 그리고 얘기를 해 주셨고, 또 요즘에 이제 새싹도 그리고 꽃도 피고 하는 이제 봄이 오니까 이제 또 마스크 쓰고 산책을 하면서 그런 자연 경관을 갖다 같이 누리면서 이렇게 산책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지인들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나 또 영상 통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계속 가져가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실천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 또 하나 여쭤볼게요. 하루 종일 누워있다는 말씀들 요즘 많이들 하세요, 주변에서요. 집에서도 규칙적으로 이어가는 시간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집 밖에 못 나가시다 보니까 누워서 텔레비를 보거나 쉬는 시간으로 대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게 하루에 누워있는 시간이 수면 시간을 포함해서 9시간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수명이 짧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 누워있는 시간을, 잠자는 시간이건 아니건 어쨌든 누워있는 시간을 9시간 이내로 단축을 하시고 하루 자신의 일과표를 만들어서 생활을 해야지 아직 앞으로도 한 달 이상 남은 걸로 보이는데요. 이런 코로나 시대를 건강하게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질 높은 낮잠, 저는 이제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파워냅 이런 방법도 있습니까? 이게 짧은 시간 깊은 낮잠이 주는 효과가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낮에 한 20분 이내에 단잠을 자는 것을 파워냅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충분한 야간 수면을 취하기 어려운 수험생이나 또는 직장인들이 낮에 잠깐 자서 이제 피로 회복이나 기억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은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활동량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누워 있다 보면 이제 1시간 이상씩 누워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오히려 이로 인하여 야간 수면 사이클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면 습관은 낮잠은 가능하면 30분 이내, 또 야간 수면도 한 8시간 정도만 누워 계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잠을 밤잠 자듯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특히 이제 1시간 이상 자게 되면 이제 얕은 수면과 깊은 수면까지 한 배의 사이클을 자게 되기 때문에 야간 수면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게 돼서 전 절대로 금하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외출이 자제되는 만큼 햇빛 보기가 또 어렵잖아요. 환기라든지 베란다에서의 어떤 햇빛 보기가 이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사실 인간은 이제 낮에는 활동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하루 종일 이제 실내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제 햇볕이 부족하게 돼서 여러 가지 수면 또는 활력, 기분 사이클 등의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이 길다 보면 한 20% 정도가 국민들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는데요. 바로 이렇게 햇볕이 이런 인간 생체 사이클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베란다에서 햇볕을 보고도 낮에는 직접 광선에 노출되시는 게 좋고요. 또 가능하다면 이제 마스크를 쓰고 하는 걷는 거리 정도의 야산이나 공원에서 자연 속에 노출되는 것이 신체적인 또는 마음을 치유하는 효과가 뚜렷하다고 봅니다. 식사도 중요합니까? 이 식사 잘 챙기는 거요. 아무래도 이제 다들 장 보러 가기도 불편하고 또 집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제 인스턴트 식품을 배달해서 먹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조금 이렇게 배달 음식으로 인해서 체형이 변화되는 분들이 많아서 자신의 체중을 주기적으로 체크할 필요도 있겠고요. 특히 아무래도 신선식품들을 먹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비타민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여러 정신 뇌 기능의 변화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식사를 소량이라도 규칙적으로 드시고 특히 이제 바이타민 풍부한 그런 야채 같은 음식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러면 스트레칭, 몸을 움직이는 것도 앞서서 얘기는 해주셨는데 결국은 스트레칭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사실 이제 고래로부터 이제 동양에서 이런 다양한 심신 수련법들이 개발돼 있었지만 사실 이것들이 이제 과학적인 효과성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많은 연구가 되어 있는데요. 실은 이런 우울하고 불안한 사람들에게 명상이나 또는 스트레칭, 요가 이런 것들이
매우 뚜렷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불안한 생각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단절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무념무상의 상태, 어떤 편안한 상태를 상상하면서 자신의 신체를 유지시키는 그런 시간들, 이런 것들이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한 1시간 이상씩 정도 이 스트레칭을 해서 몸을 많이 움직이시는, 실내에서를 움직이시는 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몸은 멀어도 마음은 가깝게 주변 사람들과의 안부 문자라든지 전화통화, 우울감에 대한 치료이자 예방법이라고 앞서서 얘기해 주셨는데 좀 더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실천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네. 인간은 이제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 닥치게 되면은 주변 가족이나 또는 친구 등과의 어떤 유대감을 통해서 그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은 평소에 좀 관계가 서먹했던 분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연락을 해서 친근감을 표현하고 서로 격려해 준다면 관계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이번 위기를 통해서 가족들끼리 자주 연락하면서 또 소통하는 소통의 시간과 질을 높이는 것들도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 감염병 유행 상황을 인정하고 이제는 좀 받아들이고 좀 익숙해지려는 이런 마음가짐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감염병 유행 초기에 국민들이 매우 당황하기도 하고 또 분노하기도 하고 또 남을 탓하기도 하는 그런 마음에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 벌써 한 달 이상 지나면서 우리 전 세계가 모두 이런 감염병을 겪고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을 극복될 수 있는 것들이고 따라서 객관적으로 또 냉정하게 받아들여서 대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전문가 의견을 이제 종합적으로 잘 받아들이고 자기 생활에 의미 있는 여러 경험을 채운다면 이런 어려움도 곧 지나갈 것입니다. 네.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코로나19를 지나는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도 다독이고 돌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언제일지 모르지만 결국 끝은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발휘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수님, 이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과 배려가 필요한 시점일 것 같은데요. 후유증 없이 회복되는 방법은 이 이타적인 감정을 많이 느끼는 것이다. 이런 말도 있던데 이게 근거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어려울 때 자신을 방어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이제 원시적인 방법은 상대를 탓하고 원망하는 방법이고요. 네, 가장 성숙한 대처 방식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하는 마음을 통해서 바로 자기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모두가 힘들다는 생각을 하면 그나마 수월하게 지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리포터 전소연 씨께서 코로나19로 인한 힘든 마음들을 전화 인터뷰로 담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또 리포터 전소연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또 하겠습니다. 아이, 내가 요새 불면증 좀 있어요. 깊은 밤을 원래 자지 못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우울한 느낌을 많이 갖게 되는데 그게 한 1년쯤 됐어요. 그런데 요즘에 또 사회적으로 걱정되는 게 많죠. 뭐 코로나가 혹시 내가 걸리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더 마음이 우울해지고요. 잠도 안 오는 거예요. 너무 불안한 거죠. 그래서 기분이 너무 가라앉고요. 다 귀찮아지고요. 뭐 이렇게 하기가 싫어요. 혹시 이러다가 우울증이 오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요. 아유,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아이고, 요즘엔 너무 힘드네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 데도 못 나가고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복지관도 못 닫고, 문화원도 안 하고, 아니, 친구도 못 만나지요. 아유,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요. 몸도 더 아픈 것 같고요. 마음도 우울하고,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아니, 거기다가 조금만 어디가 좀 아프면 혹시 코로나가 아닌가. 아유, 이런 겁도 나고요. 하도 걱정만 하다 보니까요. 우울증이 생기는 건 아닌지 또 노이로제까지 걸리는 건 아닌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우울증, 노이로제 이런 데서 좀 해방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시민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정말
우리 함께 다 이렇게 다 느끼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들어봅니다. 아니 사실요 요즘에 진짜 많은 분들이 집에만 계시는 경우가 많아서 집, 침대, 화장실 뭐 이게 거의 다 주방 뭐 요 정도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우리 어르신들은 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교수님 질문 중에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친구도 못 만나고 밖에 못 나가니까 너무 힘든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이 어떤 증상이 생겼을 때 조금만 아프거나 어지럽거나 뭐 열이 좀 난다거나 기침을 조금 한다거나 이러면 나 코로나 아니야? 뭐 이런 생각까지 들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도 우울증인데 노이로제까지 걸려서 이것도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건 아닐까? 이렇게 걱정들을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좀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이런 코로나 사태가 생기면 우선은 이제 건강염려증이 매우 흔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느껴지는 모든 신체적 반응들이 다 무슨 병과 연관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코로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네. 이제 갑자기 확 불안해지면서 잠을 못 자고 이제 네. 고통을 당하시게 되는데요. 사실 이 인간은 하루에도 수차례 다양한 이런 증상들을 이제 경험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가슴이 좀 답답하다든지 네. 또는 좀 재채기가 난다든지 또는 머리가 좀 아프다든지 이런 증상들 흔히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나 괜찮을까 이렇게 관심을 갖지만 자기 일상적인 생활을 계속 유지하면서 좀 지내보시겠고요. 네. 만약에 똑같은 증상이 지속해서 이틀, 3일 나타난다면 뭔가 상담이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이 코로나가 일단 현재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네. 보건소에 연락하셔서 상담을 요청하시면 적절한 뭔가 그 대책을 세워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코로나에 걸리면 어쩌지라는 마음이 우리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저희 주변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더 불안해지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불안한 마음을 좀 이렇게 다른 쪽으로 돌려서 좀 그런 거에 해방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걱정하는 생각이 사람을 매우 고통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한두 번은 이제 생각해보고 좀 괜찮은 것 같으니까 좀 기다려보자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제 관심을 확 돌려보는 게 필요하겠는데요. 네네. 그 관심을 이렇게 돌리는 방법들은 이제 여러 가지 자기한테 걸맞는 방법들을 찾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자기한테 즐기는 것들, 네. 책을 보거나 또 어떤 분들은 요즘 뜨개질을 하면서 뜨개질 재미에 뜨개질이요. 빠졌다는 분들도 있고요. 네네. 또 이런 뭔가 몸으로 하는 활동들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방 안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칭 같은 이제 동작을 하다 보면 이제 관심이 확 돌려져서 네.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스트레칭의 중요성이 요즘 이제 강조되고 있는 것이고요. 네네. 또 잘하면 좋은데 뭐 노력하면 되겠죠. 근데 또 하나의 단점은 집에만 있으니까요. 자꾸 이게 소비가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꾸 홈쇼핑이라든가 이게 온라인 뭔가 저희가 이렇게 좀 맞아요. 인터넷 쇼핑을 하다 보니까 택배만 계속 쌓이고 생각보다 돈은 많이 들어가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는 단시간 내에 진행이 돼서 괜찮은 건지 아니면 이것도 좀 뭔가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테레비 시청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그 물건을 사고 싶은 욕망, 네. 물건은 인간들은 다 뭔가 이렇게 소유하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언젠가 쓸모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 이번 기회에 사놓자라고 해서 과도한 소비를 하시고 후회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어떤 원칙 같은 걸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리 처음부터 계획했던 물건이 아닌 경우에는 일단 주문하지 않고 하루 정도 더 생각해보고 산다든지 네. 또 이번 한 달 동안에 내가 쇼핑할 예산이 어느 정도인데 네. 그 예산 규모에 비춰봤을 때 이 물건은 꼭 적절한 건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보고 구매를 결정하시는 게 순간적인 그런 구매를 하고 후회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면증이 있으신 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년 전부터 불면증이 있으신 분인데 사실은 요즘 같은 시대가 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더 불면증이 생기고 이분은 혼자 계신 분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많은 걱정으로 잠까지 못 자니까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럴 때 좀 뭔가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원래 좀 우울이나 불안 또는 이제 불면증 성향이 있던 분들이 이런 코로나 사태를 노출되게 되면 증상들이 급격히 악화되는 일들을 흔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불면증인 경우에는 예전보다 활동 시간이 줄어들고 네. 집에 누워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야간 수면이 나빠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집에 계신 시간이 많더라도 소파에 앉거나 좀 편안히 이제 앉아 계시는 건 되지만 네. 바닥에 눕거나 침대에 눕는 것은 하루에 수면 시간 포함해서 네. 9시간 이내로 엄격히 제한을 하시면 네. 야간 수면이 좋아지는 것들을 흔히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그 낮에 밖에 못 나가시면 말씀하신 그때 얘기해 주신 거 있잖아요, 선생님. 뭐 스트레칭이라든가 복직호흡, 뭐 명상, 근육 운동 이런 것들이 좀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면 훨씬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 저도 좀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사실은 더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사실 요즘에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경기가 나빠지고 그리고 정말 삶의 어떤 생계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서 사실 좀 극단적인 선택이나 이런 것들도 할까봐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하면 좀 슬기롭게 이걸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코로나의 위협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직접적인 생계에 타격을 받으신 분들은 결국 이중으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에서도 이분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은 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저는 자신의 그런 어려움들을 혼자 꽁꽁 참지 말고 가족들하고 이제 공유해서 이 어려움을 갖다 같이 나누기도 하고요. 또 적극적으로 그런 경제적 어려움을 갖다 극복하기 위한 정보를 찾아서 그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좀 의욕이 날 수도 있고요. 또 주변에 혹시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손을 좀 벌려보는 것도 이번 기회에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함께 동시에 정신 건강을 좋아지기 위한 여러 가지 생활 습관들을 더더욱 또 열심히 노력하셔야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질문해 볼게요. 그리고 요즘에 사실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되면서 뭐 주식이 크게 하락하고 이런 자산 가치가 크게 하락하면서 많은 또 분들이 이로 인한 또 정신적, 심리적 영향을 받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좀 조언이 가능할까요? 네, 특히 요즘 이제 미국 주식시장도 폭락을 하면서 사실은 깡통 계좌가 속출하고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위기 상황일수록 될 대로 되자라고 하면서 충동적인 뭔가 결정을 내리는 것들, 뭐 빚을 내서 투자한다든지 또 무리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삼가하셔야 되겠고요. 또 이 주식 투자로 대한 실패는 결국 이제 돈의 실패지 자신의 인생이 실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또 일어나서 하면 되기 때문에 마치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나의 그런 극단적인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 노이로제, 코로나 블루로 불리는 이런 우울감에 대한 말씀 나눴고 많은 조언들을 해주셨는데요. 이 시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위기들의 연속입니다. 이번 사태는 온 국민이 생명 위협을 당하는 심각한 위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린 법을 이번 기회에 연습을 한다면 앞으로 여생 동안 또 다른 위기를 극복할 때 어떤 자산으로서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진표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리포터 전소연 씨도 멀리서 연결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